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나와 너의 이야기 인박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입니다. 오늘의 코너 사이의 주제는 연휴를 보내는 다양한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 달력 보셨어요? 다음 주 불타고 있던데요? 5월 1일부터 6일까지 연차 하나만 쓰면 6일을 통으로 쉴 수 있어요. 몰랐던 척하지만 사실 1월 말부터 이날만 기다렸어요. 언제 오나 대체. 설 이후로 지긋하게 일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쳤어요. 피가 다 떨어졌어. 근데 기다리던 날이 왔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번에도 대체 휴일을 하니 많이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가능성이 거의 없던데요. 방송이 나갈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이번 설 연휴 때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었잖아요. 그때 결과적으로는 해외여행 수요만 증가하다 보니 국내 경제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은 쉴 수가 없기도 하고 저는 전부 다 좋은 영향만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의견이 반반 나뉘는 걸 보고 다른 쪽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직장인인 저도 사실 길게 쉬면 좋죠. 좋은데 이 몸은 좋은데 길게 쉬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기까지 더욱더 타이트하게 일을 해야 되고 연휴가 끝나고 나서도 엄청 허덕여야 했거든요. 그래서 업무도 업무지만 너무 쉬어서 일하는 법을 다 까먹기도 하고 그래서 좋으면서도 좋지 않은 느낌이었는데 이걸 보니까 나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가 좋은지 다시 제대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이번 연휴, 연차만 쓰면 황금 연휴가 완성되는 5월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긴 연휴가 주어지면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여행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 오랜만에 느긋하게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릴렉스를 하는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휴일 기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이번 연휴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가는 스타일로 정했습니다. 저는 여행을 가려면 정말 단단히 준비를 해야 돼요. 보부상답게 짐도 단단히, 집 밖에 나갈 마음도 단단히, 계획도 단단히. 여행을 갈 거면 그 현지를 느낄 수 있게 길게 가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또 여행을 다녀와서는 하루 이틀은 꼭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돼요. 일상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는 걸 싫어하는 편이기도 하고 이 충분한 휴식이 없으면 하루하루 피로도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 여행은 거의 안 가고 일정 주일이 돼서 주말에 가게 된다면 휴식을 위한 연차는 필수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5월 황금 연휴가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자랑을 한번 하자면 저는 이번에 여수를 갑니다. 인생 첫 여수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와 좋은 날씨와 가보고 싶었던 장소까지 이미 저에게는 성공적인 여행이에요. 벌써 기대가 됩니다. 너무 설레고. 혹시 여수 맛집이나 꼭 가야 되는 곳이 있다면 여수인들의 현지인 맛집이나 명소가 있다면 댓글에 꼭꼭꼭꼭 알려주세요. 제가 다 가보겠습니다. 같이 여행을 가는 친구는 완벽한 계획파거든요. 저도 계획파인데 친구가 조금 더 꼼꼼하고 세심한 프로 계획러? 그래서 컨펌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질 수 없다라는 의지도 활활 불타오르기도 하고 약간 이 친구 마음에 드는 코스로 짜고 싶다라는 욕심도 생기고 완벽한 계획파 대장이 봤을 때 내 계획은 어떤가요? 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아주 뿌듯하게도 제가 짠 코스를 칭찬받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행 스타일이 잘 맞기도 하고 그냥 이 친구는
이 사람 자체가 제 취향인 사람인지라 계획을 짜는데 벌써부터 설레서 심장이 막 똠칫똠칫 하더라고요. 그 에피소드 5화에서 말했던 기대 기억하시나요? 설렘 가득해서 잠 못 드는 밤, 내일이 기대되어 밤잠 설치는 밤. 요즘이 딱 그래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연휴를 어떻게 보낼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물어봤는데 확실히 스타일이 다 다르더라고요. 진짜 놀랬어요. 계획파인 저와는 정말 다른 사람도 있었고, 약간 비슷한데 다른 사람도 있었고, 너무 신기했어요. 어떤 스타일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완벽한 계획파. 이렇게 긴 연휴에는 못 갔던 여행을 가겠어. 아니, 연휴인데 그냥 보내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멀리 떠나보겠어요. 연차 없이 쉬는 이날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미리미리 일정도 짜고 이동 경로까지 꼼꼼하게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마칩니다. 아니요, 이미 마쳤습니다. 그날 즉흥적으로 다닌다? 말도 안 돼. 계획이 없으면 불안한 나이입니다. 계획도 여행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미 행복 회로를 짠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집순이 집돌이파.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쉬겠어요. 사람에게 벗어나서 충전을 해야죠. 연휴? 그것은 곧 쉼의 시간입니다. 밖에 나가면 다 사람이에요. 길도 막히고 식당이나 카페는 전부 웨이팅이고 여행을 가더라도 숙소값도 너무 비싸고 아휴, 그럴 바에는 집에서 푹 쉬는 게 최고예요. OTT 딱 켜놓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 하다 보면 하루가 순삭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힐링 아니겠습니까? 이번 연휴에도 저는 사람에게서 벗어나 쉼을 즐겨보겠습니다. 즉흥 여행파. 야, 지금 어디야? 야, 나와 놀자. 계획? 벌써 숨 막혀요. 벌써 깝깝해. 그냥 떠나는 거예요. 오늘, 내일 뭐 가고 싶은 곳이 생기면 다음 주에 가고 싶은 곳이 생기면 바로바로 떠나는 게 진정한 여행이죠. 아니면 뭐 친구가 짜는 여행에 묻어가거나 언제 어디든 발 닿고 싶은 곳으로 떠날 거라 저도 저를 몰라요. 이번 연휴? 뭐 할라나? 모르겠네요. 사회적 생명력 맥스파. 연휴야? 그럼 약속 잡아야지. 스케줄 꽉꽉 채워야지. 평소에 못했던 일정들, 개인적인 업무들, 친구들, 가족들, 모임들 다 처리해야지. 이런 날 딱 잡아서 한 번에 해결하면 시간도 아끼고 친밀도는 높아지고 완전 일석이조예요. 쉬는 거는 평소에 잘 쉬면 돼요. 보너스로 주어진 휴일, 그것도 다 같이 길게 쉴 수 있는 황금 연휴에는 부지런히 사람들 만나면서 에너지 충전을 해야지 진짜 제대로 휴일을 보낸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보니까 연휴를 보내는 스타일도 진짜 천차만별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위에 말한 4가지 연휴 스타일 중 공감 가는 유형이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연휴 스타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는 바쁘게 계획을 세우고 누군가는 사람을 피해서 푹 쉬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즉흥적으로 떠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저는 사실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저런 여러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다만 그 퍼센테이지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파워 계획파이긴 한데 가끔은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즉흥 여행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하루 즉흥적으로 보내기예요. 그냥 냅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발 가는 곳으로 막 가는 거예요. 대중교통에서 책을 읽거나 조금 졸거나 핸드폰 하다가 눈 떠서 지금 내리고 싶을 때 내리고 걷다가 가고 싶은 카페나 식당 있으면 들어가고
골목골목 시선 가는 곳들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는 게 저의 버킷 중 하나거든요. 이거를 5월에 하려고 계획도 다 짜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주변에 이야기했는데 이것 또한 계획의 일부라고 하더라고요. 순수한 순도 100% 즉흥데이가 아니라면서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이것도 즉흥데이를 하겠어. 날짜는 이날이야. 땅땅땅 지정을 한 거다 보니까 계획의 일부라고 볼 수는 있긴 한데, 근데 그날 하루만큼은 내용물은 즉흥이잖아요. 그러면 즉흥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겁을 하신 양반들은 파워 즉흥파들이었어요.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즉흥적이던데요. 저는 살면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저에게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친구들이랑 중국 여행을 갔었대요. 비행기 표부터 숙소까지 친구들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일절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근데 출국 며칠 전에 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다행히, 이게 다행인가? 다행인진 모르겠지만 같이 가는 친구 한 명도 비자를 안 만들어 둔 상태라 급하게 둘이서 별지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을 했대요. 근데 이 별지 비자가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중국 안에서도 어딜 다니든 무조건 둘이 같이 다녀야 하나 봐요. 하루는 만리장성에 갔는데 몇 명 나눠서 타다 보니까 찢어져서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래서 다른 출입구에서 내려버린 거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별지 비자의 룰은 둘이 항상 함께 강제로 세트 메뉴로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 명이 다시 이동을 해서 만나고 붙어서 순서대로 들어가고 했더라고요. 이게 이게 듣기에는 진짜 너무 웃기고 재밌는데 만약 나의 일이라면 벌써 어지럽고요. 손발에 땀이 줄줄 나고 아찔하고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래서 계획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계획파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내일 뭐 해? 하고 물어봤는데 모르겠네. 아마 집에 있지 않을까? 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음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너 어디야? 이랬더니 강원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 어제 분명히 집에 있을 거라고 했잖아. 했더니 태연하게 하는 말이 그냥 아침에 눈 떴는데 바다가 보고 싶더라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바로 찐 즉흥 여행러의 삶이구나.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계획이 없으면 불안해서 어디 못 가는데 이런 거 보면 또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즉흥도 계획하잖아요. 이런 즉흥파들에 비하면은 한참 멀었어요. 아니, 애초에 가능할까? 뇌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가끔 즉흥적인 행동에서 오는 이 신선함? 유쾌한 포인트들이 부럽긴 해요. 제가 느껴보지 못한 즐거움이기도 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추억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거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어떤 분은 파워 집순인데 주말 한정, 주말에만 샷다를 내린대요. 평일에는 이미 나간 김에 사람도 만나고 일정도 소화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주말에는 무조건 되도록이면 집에서만 보낸대요. 주말에 나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뭘 하기가 힘들다고 집에서 취미생활 하면서 쏠쏠한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거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랑 좀 비슷한데 달라서. 저는 주말에 나가면 사람이 치이고 기빨리고 힘든 거는 100% 아니 200%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평일에 약속을? 이거는 정말 대단한 체력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평일에는 무조건 집에서 보내고 약속은 거의 토요일 아니면 금요일만? 그리고 일요일은 집에서 푹 쉬고.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평일에 약속을 잡으면은 다음날 출근 컨디션에 지장이 가잖아요.
내가 얼마나 놀지도 모르고 또 하루 마무리에 루틴이 있을 텐데 그게 미뤄지고 그렇게 피로가 계속 누적되고 저는 이게 싫어서 평일에 약속을 안 잡습니다. 약속은 금요일, 토요일, 다음날 주말이니까 이날은 믿고 놀아버려요. 이렇게 저만의 루틴이 있다 보니 평일에 약속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요. 또 저는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무조건 집에서 푹 쉬고 느긋한 생활을 해야 체력 충전이 되고 컨디션이 좀 살아나는 편이거든요. 에너지는 여러 곳에서 얻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체력을 소모하는 거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게 체력을 깎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충전되고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신기하고 부러워요. 저도 어릴 때는 체력이 좋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왜, 어,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은 피곤하진 않나? 그들은 어떻게 체력 관리, 피로도 관리를 하는 걸까? 정말 궁금해요. 나한테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진짜 절실히 궁금하긴 해요. 저는 체력이 떨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몸에서 바로 티가 나거든요. 막 병이 생겨요. 없던 병이. 그래서 늘 체력 관리를 잘하려고 하는 편인데, 신경 쓰는 편인데, 저런 에너자이저 같은 분들을 보면 굉장히 탐납니다. 혹시 제가 말한 것처럼 에너자이저인 청취자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꼭 비법을 전수해 주세요. 체력 관리 비법, 꿀팁 공유해 주시면 감사히 호로록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각자 스타일대로 연휴를 보내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만족도는 높지만 아쉬움이 크기도 하고 쉬는 거에 너무 빨리 적응을 해버려서 일할 생각이 좀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각자 나름대로 연휴를 잘 보냈어도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허전하고 피곤한 기분이 들어요. 아, 벌써 끝이야? 좀 더 쉬고 싶다. 아니면, 너무 쉬었더니 일하기 싫은데? 또는, 이렇게 놀았어도 괜찮은 걸까? 이런 기분. 한 번쯤은 느껴보셨죠? 이게 바로 연휴 후유증이에요. 이런 연휴 후유증은 사실 우리가 열심히 놀았거나 열심히 늘어졌기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기대했던 만큼의 연휴를 즐기지 못했을 때도 오기도 하고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감정이고 기분이니까 괜찮아요. 특히 다음 타자 연휴가 멀리 있을 때는 더더욱 크게 오죠. 이럴 때는 억지로 극복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천천히 적응하면 돼요. 잘 쉬었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자. 일상 복귀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먼저 연휴 동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이 익숙해져 있다면 다시 일상 리듬을 되찾는 게 중요해요. 저희가 또 신기한 게 편안하고 늘어지는 것에는 금방 적응하는데 이 타이트하게 쪼으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갑자기 확 바꾸려고 하면 힘드니까 점진적으로 해봐요. 일어나야 할 시간보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몸과 정신을 깨워주고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은 멀리 던져주고 조금 일찍 눕고 이렇게 기본적인 아침 저녁 루틴만 며칠 해줘도 금방 리듬이 돌아오더라고요. 연휴가 끝나고 나면 하루라도 빨리 원래 패턴으로 돌아와야지 나중에 더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 골든타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침 저녁은 오케이. 금방 패턴을 잡아서 부지런하게 일어나고 자. 그런데 출근만 하면 너무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붕 뜬다. 그러면 출근 후에 바로 나를 일에 몰아넣지 말고 워밍업 시간을 가져봐요. 바로 빡세게 달리면 거부감도 들고 더 힘들어요. 가볍게 워밍업 작업부터 시작해요. 메일 확인하고 일정 정리하고 할 일 체크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음료 한 잔 탁 마시면서 천천히 페이스를 되찾는 거죠. 그리고 일에 업무에 스르르르 스며드는 거죠. 그리고 업무도 뭐 너무 바쁘면 힘들겠지만 괜찮으시다면 작은 목표부터 오전에는 이거 하나만이라도 하자. 빡 집중. 오케이. 하나 끝났다. 잘하고 있어. 응원 한번 탁 해주고. 그러고 퇴근을 했다. 원래 하던 루틴이 있다면 그대로 이어가도 좋고 만약 오늘따라 더 피곤하고 늘어진다고 하면 작은 즐거움, 보상을 주는 것도 추천드려요. 오늘 힘들지만 그래도 잘 버텼다, 고생했다 하고 스스로 토닥여주고 맛있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걸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퇴근 후에는 바로 침대에 쓰러지지 말기. 너무 늘어지면 더 무기력해질 수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서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나에게 맞는 무언가를 행동해보는 게 좋아요. 정말 신기한 게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쉬다 보면은 한 3주에서 한 달, 길면 2달 정도 쉬다 보면은 몸이 근질근질하고 이제 일을 좀 해볼까 싶은데 또 막상 다시 일하면 일하기 싫고 쉬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반대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3주일 쉬면은 너무 아쉬워요. 왜 이렇게 짧지?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고, 연차 더 쓸까? 괜히 고민도 하게 되고, 진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도 올해는 중간중간 황금 연휴가 껴있어서 나름 숨 돌릴 틈이 있는 것 같아요. 일에 치이고 시간에 치이시는 분들도 이 황금 연휴만큼은 자기만의 스타일로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이든 내가 리프레시가 된다면 그게 정답이니까요. 그러니까 연휴 후유증이 생기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잘 쉬었으니까 아쉬운 거고 즐거웠으니까 더 길었으면 하는 거고.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증거 아닐까요? 너무 울적해하지 말고 그래도 이번 연휴 꽤 괜찮았어 하고 긍정적으로 마무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쉬는 날이 또 찾아와요. 빠르면 애기 휴일이 6월 달에 있고 길게는 10월 달이네요. 현생에 몰입해서 보내다 보면은 또 금방 올 겁니다. 연휴가 끝났다고 해서 기운 빠질 필요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만의 작은 힐링을 찾아가면서 다음 꿀같은 휴식을 기대해보자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연휴 에피소드, 연휴 후유증 극복법 등 다양한 생각들이 있다면 언제나 환영이에요. 댓글에 거침없이 공유해주세요. 제가 빠짐없이 다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가장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인박스는 팟빵,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